마지막 유형 26번까지 있는데 마지막 2개의 유형만 남았습니다. 자, 그동안에 배웠던 거 종합하는 겁니다. 자, 원뿔, 구, 원기둥의 부피의 비율. 자, 보세요. 자, 원기둥이 있고 이 안에 딱 내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다는 거야. 그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딱 들어맞는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뿔과 기둥은 여기 밑면이 합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의 여기 가장 큰 단면 있죠? 그것도 이제 원뿔과 원기둥의 뒷면과 합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일 부피가 작은 게 원뿔, 그 다음은 부피, 그 다음은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뿔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구가 그 다음이고, 여기 기둥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뿔이 1이라면 구는 2야. 그럼 관계를 보자. 여기다가 어때? 비슷하게 생겼죠? 곱하기 2 하면 이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1대 2다. 이해됐죠, 이거? 근데 잘 봐요.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잖아, 또. 맞지? 그래서 1대 2 대 3 이렇게 관계가 성립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했지, 이거? 자, 뿔과 구와 기둥의 부피의 비는 순서대로 1대 2 대 3이다. 외우세요. 알았지? 자,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뿔, 구가 꼭 맞게 들어있다. 구의 부피가 36파일 때 얘네들을 구하라. 자, 쉽죠? 자, 뿔, 구, 기둥. 자, 부피의 비는 1대 2 대 3이야, 그냥.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의 부피가 36파이.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반으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돼요? 18파이가 나는 거죠. 맞지? 이거의 3배를 하면은 다시 이제 y가 되는 거잖아. y가 어떻게 되죠? 3배 하면은. 자, 3일은 3, 3, 8, 24. 자, 54파이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원뿔의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야, 이게 원기둥인데, 뿔과 반구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치? 아, 요때는 괜히 머리 쓰지 말고 구합시다. 그냥. 알았죠?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R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9이기 때문에 높이가 뭐가 돼요? R이 된다. 자, 9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뿔을 구해봅시다. 뿔. 일단 3분의 1에다가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되고, 높이가 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구. 일단 2분의 1 곱하고, 자, 9의 부피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4 해놓고, 파이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지? 여기도 비슷하게 아래 세제곱 나오잖아, 부피.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아래 세제곱은 부피니까 그렇게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기둥. 자, 기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기둥은 어떻게 된다? 밑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고 높이가 R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되는 게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3분의 1로 볼 수 있고 얘는 정리하면은 이게 이제 2가 되니까 3분의 2가 될 수 있고 얘는 1이니까 3분의 3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대 요건 2대 3이 되니까 그 정수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피가 108인 원기둥 안에 크기가 같은 3개의 구가 꼭 맞게 들어있다. 그 구 한 개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이건데 어떻게 풀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잘랐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 원기둥이 어떻게 되죠? 원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자, 108파이를 이제 3등분한 거랑 똑같잖아. 이해됐나요? 왜냐면 구와 원기둥 자체는 비율이 어떻게 돼? 2대 3의 부피의 비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 원기둥을 구해가지고 그 2대 3의 부피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3, 3, 9, 3, 6, 1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 9와 원기둥 물론 뿔까지 있으면 1대 2대 3이니까 이거 순서대로 2대 3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원기둥의 비율이 36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9는 몰라요. 그럼 얘를 이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자, 36파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원래 이제 3x였는데 3으로 나누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앞에가 12가 되고 정리하면은 24 파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 개의 구가 구해지겠습니다. 유형 26번을 보겠습니다. 9의 지름의 길이를 한 모서리의 길이로 하는 정육면체 안에 구가 꼭 맞게 다음 그림과 같이 있을 때 이해됐어요? 그럼 9의 한마디로 여기 접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랑 얘랑 이제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에 이렇게 접해 있어갖고 요거하고 얘네들이랑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요때 이제 9의 건널비 구할 수 있고 정육면체 건널비도 구할 수 있고 9의 부피도 구할 수 있고 정육면체 구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9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반지름이 만약에 r이라면 꽉 들어찼을 때 요 한 변의 길이가 2r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제 반지름을 이용해서 9와 이제 9가 안쪽에서 접해 있는 요 바깥에 있는 정육면체의 건널비 부피를 찾을 수가 있다. 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그럼 여기 중앙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6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정팔면체는 일단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요 면 있죠?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있지만 어쨌든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이 중심, 9의 중심으로부터 요거는 9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게 다 6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대각선의 교점이 이게 정중앙이니까 요거를 9의 중심 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요 점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점들은 요 4개니까 다 얘네들이 6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이. 됐죠? 그럼 일단 부피를 구하려면은 정팔면체의 부피라는 거는 요 사각뿔 있잖아요, 위에. 요 사각뿔의 이제 부피의 2배인데,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해볼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66에 36 해서 얘가 18이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의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18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럼 4, 8에 32, 4, 1은 4, 7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중앙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높이가 되면서 얘가 또 6이 되기 때문에 사각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사각뿔이라는 것은 3분의 1의 자 밑넓이 72의 자 높이 6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거의 2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일단 해볼게. 얘는 3, 2, 6이 되고 7, 24, 2, 4니까 144. 그러면 정팔면체 부피는 2배의 사각뿔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 이제 2배니까 144의 2배. 288. 자, 세제곱 센치가 되겠습니다. 자, 950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나와 있어요. 9의 성질 때문에 9의 중심으로부터 9 위에 있는 점까지가 6. 반지름이 6이죠. 반구와 원뿔의 부피를 각각 구해서 비율을 찾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V1은 뭐예요? 반구예요. 알았지? 이 순서 잘 봐야 돼. 반구가 V1입니다. 원뿔이 9.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반구니까 일단 2분의 1에다가, 부피니까 일단 3분의 4. 파이에다가 6을 세제곱하면 되겠다. 이거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정리되면 이거 2가 되고, 이거 계산할 때 이거를 제곱으로 한 다음에 3과 약분시키면은 3, 2,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일단 4가 되면서 이건 이제 36으로 되면 4, 3, 12, 4, 6, 24, 144 파이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이제 V2는 원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밑넓이 36 파이에다가 높이 역시 6입니다. 그럼 요거를 자 12로 생각을 한다면 6, 1은 6, 6, 20이니까 7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72파이니까 딱 봐도 이게 2배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뭐가 된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8이다. 정육면체 안에 9가 꼭 맞게 들어있다. 이 얘기는 이게 8이라는 것은 요 위아래가 어때? 4, 4라는 거니까
반지름이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널비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자, 9의 건널비. 4 파이 r의 제곱. 4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어떻게 되죠? 6개의 면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8이니까 8, 8에 64가 6개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4의 세제곱이니까 그게 64야. 64 파이가 되고 얘는 64 곱하기 6이 되니까 자, 9와 정육면체는 일단 64가 지금 공통이잖아요. 그치? 그럼 공통인 거 떼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 대 6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중요해요. 6 대 파이, 파이 대 6. 이게 중요하니까 파이 대 6 정확히 계산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95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원뿔의 부피가 9파이다. 그러면 얘를 XX 놓으면 자,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3분의 1에다가 밑넓이 x제곱 파이의 자, 높이 x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9파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갖고 정리를 하면은 9, 3, 27 파이가 되고 파이의 역수를 곱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면 x 세제곱이 27이니까 3의 세제곱 즉 x는 뭐다? 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9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부피는 일단 3분의 4 해놓고 파이의 부피니까 반지름 x 즉 3의 제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 이게 2배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곱이 되면서 9, 4, 36 36파이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